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공수처법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밀고 땡기고 아마 표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1+4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기세인데 과연 반란표가 얼마나 나올지, 또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건 지켜보고, 만약에 공수처법이 불발되거나 하면 바로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예산안 날치기, 불법 선거법 통과와 더불어 홍남기 방탄국회를 위해서 본회의까지 미루는 꼼수를 쓴 것,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문재인 정권이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서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을 농락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는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이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광재는 노무현의 핵심 척근으로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11년 징역 6월의 집행유예, 그리고 1억여 원의 벌금을 두드려 맞은, 그것 때문에 도지사직을 잃은 사람이 바로 이광재입니다. 강노현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위원장인 한상균이 이번에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상균이 누굽니까? 2015년 11월 민중 총걸기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하여 중대 부패 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에 대해 복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악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고, 거기에다가 이석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특별사면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에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난데없는 이석기 사면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레기 언론을 앞장섰겠죠. 그리고 좌파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이석기를 사면하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프레임의 여론 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기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굳이 따져서 재판의 성격으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광재가 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좌파 기레기 언론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기의 사면을 억지로 연관지어를 했고, 그런 프레임을 여론 조성으로 몰아왔던 것입니다. 이 광재를 이 과정에서 배제시키려고 좌파 기레기 언론들이 프레임 작업을 했고, 결국 이광재가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광재는 다른 혐의도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도지사직을 잃은 이광재가 사면이
됐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면을 받고도 몇백 번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판부의 이 말도 안 되는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예상대로 형 확정이 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핑계까지 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좌파 언론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기의 사면을 같이 언급하면서 마치 이강재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특별 사면 이유를 밝히면서 쑤셔 넣은 겁니다. 이 얼마나 웃긴 짓거리들입니까? 국민 여러분, 열 안 받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면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뭐가 콩인지 뭐가 된장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듣고 하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나시겠죠? 이건 아시는 우파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웃으면 웃고 하나면 하나고 동질의 DNA 갖고 있어요. 좌파는 뭐 새끼들은 욕을 보고 실실 쪼갭니다. 역시 우리 때때려 됐어요. 있는 뭐 종자들 그냥 막 팍 뽀싸뿌리까만. 사실 문재인의 실세들 지금 모두 권력형 문재인 게이트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대부분이 구속위기를 맞고 있는 이 와중에 문재인에게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강재의 복귀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스스로도 바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보이는 꼼수와 정치적 특별사면이라는 이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이강재를 특별사면시키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그 무리수를 희석시키려고 박근혜 대통령과 난데없는 이석기 이놈을 갖다 거기다가 연관을 지어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이광재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엄연히 문재인이 사면 제한을 공약한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말하는 이강재의 사면 변명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대가성이 없어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하나인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이강재를 특별사면 대상에 슬쩍 올려놓은 겁니다. 이야, 이 골 때리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다. 그런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여야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도지사를 잃은 이강재를 용어만 가지고 살짝 국민들을 속여서 그냥 특별 사면시켜준다? 저거 멋대로 하는 나라니까 지 멋대로 하면 상관없겠죠. 내비두십시오. 사면을 하든 오면을 하든 짜장면을 하든 울면을 하든 냉면을 하든 지 멋대로 비비고 찢고 볶고 하라고.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에서도 뇌물죄에 대해서 직접성과 대가성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서 대법원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강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제 뭐 좀 알겠죠?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지 이강재의 사면복권을 보면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사면 복권 이전에 끝났다면 이광재 사면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광재를 특별 사면에 포함시키고 싶었던 문재인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광재를 내보내면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내보내야 되고, 이광재를 못 내보내면 박근혜 대통령을 묶어두면 이광재도 계속 묶어놔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치나 정권이 1부터 10까지가 다 꼼수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이 꼼수가 뭡니까? 이광재를 살기 위한 이광재 일병 구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우선 이광재를 풀어주고 추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써야 되겠다. 이거는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서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고도 청와대는 이광재의 사면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 민주당 내에서도 이광재가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거나 주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가 끝났다는 소문까지 정치권에서 왕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광재를 총선 카드로 사용하는 것만큼 뻔뻔한 것도 없지만 이미 불법 선거 통과로 국민의 투표권을 우롱하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어려운 결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가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는 할 수 있다. 밀어붙여라 그냥. 어차피 국민들 개돼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미사여고 뭔가 멋있는 것처럼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면 다 넘어온다. 이 생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거 필요한 놈들은 다 내보냅니다. 다 사면식, 복권식.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첫 사면 때는 2000년 불법 시위를 벌인 용산 사건 관련자 25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본성은 드러났습니다. 지난 3.1절 특사 때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불리우는 강우병 촛불 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상용차 파업 관련자 107명을 특별 사면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노동 현안을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민중 총궐기 폭력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을 복권시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노동계를 향해서 하회 손길을 내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균이 누굽니까?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인물 아닙니까? 이런 자를 사면해주면서 한상균보다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저는 물론이고 현재 우파 태극기 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집회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야비해도 폭력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을 사면복권시키면서 지금 강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정강훈 목사를 구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저건 멋대로입니다. 약을 올립니다. 휴, 진짜 속상하네요.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총선 전까지 좌파 세력을 모두 모을 수 있는 온갖 꼼수의 카드를 다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정치적 고려까지 녹아있는 속이 시커먼
특별사면을 이번에 국민들이 보란듯이 자행한 것입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특별사면을 해도 찍소리 못할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개돼지 맞다. 앞으로 개돼지가 앞에 뿔 이래 달고 산에 사는 멧돼지처럼 산돼지처럼 돌진할 때 그때 보라고. 이 뿔에 찔리면 죽는 거야. 자, 이렇게 청와대가 좌파 세력을 모을 수 있는 3인권을 남발하는 이런 와중에 여기에 질세라 한수 듣던 민주당 또한 친문 세력을 지키겠다는 꼼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가 29일 자정을 기해서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금 전에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좀 있어 보십시오. 어떤 난리가 벌어질는지는 제가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속보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불법 선거법을 강행할 때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이거는 어떻게 됐어? 오히려 시간을 늦추는 느긋한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전부 꼼수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물론 의문을 갖는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뭐 왜 이러지? 다른 거는 막 밀어붙이고 패스트트랙부터 지랄 발광을 떨더니 여기 와서 갑자기 뒤로 슬슬 물러나는 것처럼 시간을 쪼갤까? 왜 민주당이 본회의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룬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꼼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한국당은 홍남기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4에 협조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을 하루 늦춰가면서까지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이때도 민주당이 홍남기를 위한 방탄국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비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홍남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또다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홍남기 지키기 꼼수 때문에 결국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은 홍남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했고 이 안건은 오늘 5시 40분경에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5시 40분에서 법정 처리시한 72시간 경과로 자동 폐기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홍남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회의 시간까지도 6시로 밀어놓고 지금 거작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선거법이 통과된 이상 더 이상 민주당에 바랄 것이 없던 4+1, 1+4 민주 기생정당들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1+4의 공수처 반대 목소리로 인해서 공수처 통과도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표결에서 후딱딱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로 홍남기를 거론해왔던 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홍남기를 그냥 두기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문희상과 다시 한번 꼼수를 부려서 본회의 시간을 늦춰가면서 홍남기를 보호하고 공수처를 훅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그 꼼수를 부렸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로 인해서 문재인의 실세들의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강재를 깔끔하게 사면을 시켰어. 다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꼼수 아닙니까?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도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동조한 홍남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회의 시간까지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의 입법기관을 완전히 근래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문희상과 민주당. 이래서 나라가 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맞서서 오늘 홍남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탄핵 시게 돼. 한국당은 민주당이 계속 꼼수를 쓰면 똑같이 계속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당도 이제는 뭔가 한 가지 잡고 물고 늘어지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듯이 밀어붙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에 여러 차례 기회가 찾아왔지만 매번 그 기회를 놓친 이유는 바로 한국당의 뒤심이 부족했던 겁니다. 투쟁도 필요하겠지만 뒤심 부족에 물면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우나 치타처럼 상대방을 물면 턱이 빠져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홍남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든 말든 끝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저력을 한국당이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국당도 골치 아픈 당이 됩니다. 이처럼 국회 공수처법 통과 여부와 청와대 특별사면으로 떠들썩한 이런 시점에 또 하나의 꼼수, 언론의 관심을 비켜가면서 지금 추미애가 사상 가장 편안한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천 개입 사건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추미애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해서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히면서 박지원이하고 짝짝꿍하는 모습을 청문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유,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 공천 개입과 관련된 정인을 한국당에서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모두 거부함에 따라서 정인이 하나 없이 인사청문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지랄한다 하냐고. 정인도 못 세울 정도면 한국당에 청문회 안 하겠다. 청문회 한다고 해도 어차피 문재인이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도 임명을 시킬 텐데 바보들처럼 그게 왜 응하냐고. 그게 그럴 시간 있으면 국회나 둘러싸서 못 들어오게 하는. 참 답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공수처 통과 여부, 청와대 특별사면 이런 뉴스로 도배질하면서 추미애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거 관련한 보도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추미애는 인사청문회에서 보란듯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멋대로 막 짓거립니다. 추미애가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이게 뭡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 스스로 쫄아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분열의 원인을 추미애는 검찰 수사 공정성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답니다. 국민 분열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 분열의 원흉은 문재인 아닙니까? 이거 추미애는 과연 어느 시절의 검찰 수사를 말하고 있는지, 추미애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의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지 고려시대에 살고 있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의 수사 공정성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진행했을 때부터 물건을 지 오래됐습니다. 저것들이 개판 다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그래도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어느 때보다도 처음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명색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의 원인을 검찰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이런 꼬라지는 문재인의 캠코더 인사가 또다시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 사실상 한국당은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과 동시에 문재인은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 강행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추미애의 갖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청문회를 받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 행운을 지금 추미애가 거머쥔 겁니다. 한국당이 쏘갔습니다. 꼼수에 또 놀아나긴 겁니다. 양수 겹장을 못 친 거예요. 그러나 추미애가 쉽게 법무부 장관이 된 것보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된 이후에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크게 고민은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기관은 당연히 윤석열 검찰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윤석열 검찰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공수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찰 내 윤석열 검찰 인사들을 교체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박지원이 나서면서 추미애에게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추미애가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건 짜고 치는 고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 마음대로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추미애에게 검찰 인사권을 단행한 것을 압박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추미애가 거절하기도 어려울 상황이 직면할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추미애는 당대표 법무부 장관으로 공직 생활을 끝내려는 인물이 아닙니다. 추미애는 더 큰 곳을 바라보는 욕심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미친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선 전까지 대깨문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분명 보일 겁니다. 신화 노릇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을 깬 자 정세균, 문희상, 추미애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당은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 한국당의 우파가 다 깨질 것입니다. 추미애가 문재인 정권에게 등 돌릴 수 있는 방안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 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추미애는 제가 판단하건대 절대 친문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 과정에 그 결과를 한국당과 윤석열 검찰이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보다 더 큰 뒤통수를 추미애로부터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국당은 어떻게든 이 공수처법을 막아내야 하고 추후에 청와대가 장악할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한국당은 이미 유승민의 통합을 거론하면서 그 후폭풍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파 통합론을 다시 한 번 더 제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당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총선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손상TV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수차 알려줬습니다. 실행만 하면 끝나는 거요. 그러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아직까지 크게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당내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권력형 개퇴에 대해서 검찰은 제3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 자칫하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원호가 유재수 감찰무한 사건을 넘어서 지난 28일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송철호와 송병길은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검찰을 비난하고 이제는 법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멀쩡히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온갖 작당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마음이 다소 급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어. 이 자들이 지금 나를 쪼아오는데 자칫하면 중도에 내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 그 전에 아작을 내야 되겠구나. 아무리 급해도 실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만 급할까요? 윤석열 검찰만큼이나 청와대와 민주당의 마음도 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칼자루 진 쪽이 윤석열 검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임동화가 국회에서 이해찬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당 측의 겁으로 불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좌파들의 생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큰 잘 써먹고 필요 없으면 팽당한다고. 송철호에게 모든 것을 넘긴 임동호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덩치 큰 사람이 사나이답게, 경상도 사나이답게 이 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 양심 선언하고 폭로를 해버리시오. 뭐 하는 겁니까? 억울해서 이해찬이 면담 좀 하자는데 이것도 당에서 거부했어요. 이제 양심 선언의 게이지를 당겨 올려서 입을 열고 진실을 폭로하시라고. 안 그러면 당신 구속되면 끝이야. 아무리 구속된 뒤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끝난 거요.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동호가 그 입장문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울산시당의 제명 결정은 11월 이루어졌는데 제명 소문은 8월부터 있었다. 한마디로 임동호 제거 작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당 매우 바빠야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어야 되고 모든 곳곳에 바늘구멍 같은 쉴 틈 하나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공격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졌으면 그냥 배를 갈고 그냥 죽겠다는 심정으로 싸우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지금도 당 싸우면 뒤에 뒷짐지고 있고 뭐 박수 치는데 헛소리하고 자빠졌고 말이야.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 무슨 투쟁을 하겠습니까? 눈은 동태는 저를 이래가지고 아이고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눈뜬 채로 당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번에까지 눈뜬 채로 당한다면 청와대 민주당의 오만과 자만의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 한국당을 향한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과 법무부 심지는 검찰의 압력까지도
허약한 한국당을 찔러댈 수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할 수 있는지, 한국당이 계속해서 눈도 못 당할 것인지 국민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년 선거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첫째,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 정치인들. 둘째, 패스트트랙을 여야 짬짬이 도구로 악용한 정치인들. 셋째, 게임을 우려하는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정치인들. 넷째, 독소 조항이 추가된 수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 다섯째, 표결 직전 각 당의 이익을 법안에다면 무지한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백해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나라는 없고 정당과 국회의원 배지만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반드시 4.15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난 4년처럼 국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자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왜 도입했습니까? 가장 정직하게, 가장 건전하게, 가장 공정하게 사용해야 될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가 이들 때문에 훼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는 바로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이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330일의 숙려기간을 둔 것이고, 그 숙려기간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1+4는 원안의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국민께는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은 둘째치고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이 수정안에 담겨서 처리되는 무소불위까지 저지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막판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담긴 수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패스트트랙 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 속임수이자 꼼수이자 개작당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한 자들을 국회에서 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이런 짓거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짓거리를 한 정치인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나라와 국회를 말아먹는 원흉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나 아니면 산송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치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데도 이들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